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최대한 넓게 짓는 방법 또는 비싼 땅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넓고 좋은 건물을 짓느냐, 즉 비싸게 산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이나 임대 등 사업성에 좋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용하기에도 좋고 또 건물도 크고 볼륨감 있는 건축물로 설계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넓고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관련 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 각종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아무리 내 돈을 주고 산 땅에 내 돈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지을 수는 없으니 설계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규정도 해석하고 운영하기에 따라 여러 방법 등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넓은 경우 사용상에는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각종 건축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넓고 좋은 건축물을 지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폐율, 용적률과 각종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인데 건축물의 면적이나 크기 등을 제한하는 가장 주요한 법 조항으로는 다른 여러 조항도 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나 일반인들도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사실 이 두 조항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대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해당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지 또는 상업지역인지 등에 따라 그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조항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과 전체 바닥 면적 비율이 건폐율과 용적률이기는 하지만 이 두 조항을 결정하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즉 바닥 면적은 단순하게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건축물에는 종류도 형태도 다양해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주유소와 같은 건축물이나 처마, 차양, 발코니, 피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 특이한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이나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 등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 조항도 있고 건폐율을 산정하는 바닥 면적은 전체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층 바닥 면적만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건폐율 산정을 위한 바닥 면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와 같이 건축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식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를 할 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숙한 설계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고 또 헷갈릴 정도이므로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구수와 주차대수, 층수, 일조권 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리 건폐율,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규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만큼의 면적이나 주택의 가구수를 건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의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1층 바닥 면적에 큰 영향을 주고 전체적인 건물의 면적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주로 1층에는 넓고 좋은 상가를 설계하고 싶지만 주차가 주로는 1층이나 지하층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차 대수나 지하 램프 등을 확보하다 보면 1층의 중요 부분이 줄어들거나 건물의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가주택 등은 이 주차 대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나 이 주차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1층 상가 면적이나 접근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설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계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 등은 주택의 전용 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주차 대수가 결정되는데 이런 전용 면적 산정 방법 등과 주택 부분의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달라지며 또 과연 주차 대수와 건물 면적 그리고 가구수를 어떻게 정할지 등은 설계자들에게 중요한 노하우로 이는 설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가구수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것을 고려한 설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층고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일조권을 받는 대지라도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조권을 받지 않는 대지보다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권도 주차 대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과 같이 설계하기에 따라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발코니 확장 면적에 관한 것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어진 용적률보다 더 건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막힌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묘한 우리나라만의 현상인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방과 거실 등을 건축하면서도 외벽 중심선에서 1.5m까지의 면적을 발코니 확장 면적이라 해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줘 용적률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확장 면적도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단실이나 화장실 등 방과 거실 등이 아닌 공간이나 1.5m를 뺀 나머지 공간의 폭이 2.1m 이하인 경우에는 확장할 수가 없는데 이는 바로 어떤 평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방과 같은 경우에는 방의 최소 폭인 2.1m를 확보한 채 발코니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벽 중심선에서 1m 밖에 발코니 확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게 바로 어떻게 평면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달라진다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가면적이 160평 정도의 4층 상가주택인 경우 2, 3, 4층 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되는데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설계하기에 따라 3 내지 40평 정도까지 발코니 확장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건물의 사용상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모르며 이는 바로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된 건물의 가치와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코니 확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과 주차대수 산정을 위한 바닥 면적 산정에서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 면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건폐율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캐노피, 피로티,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공용 면적에 관한 것을 설명드려 보겠는데 그럼 먼저 캐노피와 피로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 캐노피와 피로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캐노피와 피로티는 이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돌출되어 나온 부분을 캐노피라 하고 1층 전부나 일부에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내력벽 등으로 된 벽이 없는 구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캐노피 구조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캐노피와 같이 기둥이나 벽으로 구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으로 산입되지 않은 데 비해서 이 돌출된 부분의 하부에 기둥이나 벽이 설치된 피로티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의 하부에 기둥이나 내력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비록 벽이 없어 실내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는 것은 상층부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m 이상 돌출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이렇게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피로티의 경우에도 그 공간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층 상가 부분의 일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 부분은 상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물론 이 부분의 면적은 건폐율에는 산정되지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잘 활용한다면 주어진 면적에서 조금이나마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겠지만 전체 층수를 고려한다면 적잖은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의 설계에서 이러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밖에도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부속 용도의 공용 부분도 가급적이면 콤팩트하게 설계를 한다면 전체적인 건물의 유효 면적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결국 이 모든 것들까지 고려하여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면적을 조금이나마 늘려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다락 공간과 옥상 정원을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설계하기에 따라 또 사용 방법에 따라 건축 허가 면적에 선입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 다른 유사 건물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기하는 데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락 공간은 비록 높이가 한정되고 지붕이 경사진 구조이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은 더 아늑하고 신비한 공간으로서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꿈 많은 여학생들에게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꿈과 낭만을 가꿀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뻐꾸기 창 너머로 비나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며 커피나 차를 마신다? 얼마나 낭만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다락 공간은 서재나 아이들의 놀이방, 그리고 기도실 등으로 오히려 거실이나 방보다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유익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락은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한다면 허가 면적에서 제외시켜줘 덤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까? 또한 옥상 정원도 다른 어느 공간보다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많은 옥상 공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설계를 할 때 버려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내의 대지는 한정되어 정원이나 마당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옥상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잘 만들면 데크, 꽃밭, 텃밭, 연못, 정자, 새장 등으로 이보다 더 쓸모있고 또 나만의 정원이고 마당인 공간을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버린 공간으로 또는 무의미하게 경사지붕으로 덮어 오히려 건물 모양만 생뚱맞게 만들기도 해서 참 안타까운데, 또 이 공간은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함께 꽃과 야채도 가꾸고 계절을 만들며 아이들의 놀이터로 또는 온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최상층의 단열이나 강력한 태양에 의한 복사열 방지에도 효과적이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수십조만큼이나 큰 효과까지 있는 공간을 방치하니 참 안타까운 공간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든 반드시 이 다락과 옥상 정원을 잘 연계한 설계를 꼭 해보시기를 강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을 최대한 넓게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폐율, 용적률과 각종 면적 산정 방법, 두 번째로는 가구수와 주차대수, 층수, 일조권 등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 네 번째로 캐노피, 피로티,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공용 면적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락 공간과 옥상 정원을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 등까지 동원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까?
물론 설계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설계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바람직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꽉 차고 답답한 공간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한가한, 즉 비움의 미학도 고려하고 특히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위해서 다소 여유로운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상가주택 등 수익성이나 사업성 등이 우선시되는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에서 그러한 여유를 부리기란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와 만나 상담하고 또 다양한 건축 경험을 해보면서 피부로 느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본 것인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